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의 개인 사심 오타쿠를 채우는 시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제는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해즈월트 시즌 1 and 2 노래 티어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야호! 사실 해즈노텔 유입 공신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노래죠. 애니메이션 안 봤어도 노래만 들어봤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노래들이 워낙 유명하고 이름을 내로라 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부터 굉장히 실력 좋은 성우분들까지 다채롭게 참여를 했다 보니까 사실상 몸값이 엄청 높은 브로드웨이 주 조연급 배우들을 한데 모아놓고 타락한 디즈니 감성에 가사가 묻어나는 노래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미애니로서 자리를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요청 사항 때문에도 제가 요즘 너무 노래를 많이 듣고 있어서도 참을 수가 없어 준비했습니다. 자, 지극히 주관적이고 제 취향이 200% 반영된 해즈민 호텔 마레플러스 티어표 지금 시작합니다. 렛츠 고! Suggesting is letting go. 가자. 자, 일단은 시즌 1 vs 시즌 2 이야기부터 먼저 해볼 건데 이 시즌 1과 2 중에서 저는 시즌 2가 전체적으로 전부 노래 취향이었어요. 왜냐면 시즌 1 때는 거의 안 찾아지는 노래들도 조금 있기는 했는데 시즌 2에는 제가 한 번 듣기 시작하면은 횟수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거의 모든 노래를 모아서 듣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싹 정주행했다 보니 시즌 2를 보면서 느낀 감상을 요약하자면은 야, 제작진들이 그냥 이 악물고 아마존 프라임도 이 악물고 자본이랑 영혼을 갈아 넣었구나. 아니 시즌2 전반적으로 모든 노래들이 맛있어도 너무 맛있었어요. 심지어 시즌2에서 가장 스포티파이 조회수가 낮은 노래들조차 저는 너무 맛있게 듣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맛돌이 곡들을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시즌 1부터 짚으면서 마치 정주행했던 감각 그대로 가져가 봅시다. 자, 일단은 Happy Day in Hell, 해즈빈의 첫 얼굴이자 첫 넘버를 장식한 노래인데 이 노래의 설계는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디즈니 노래에서 공주가 무언가를 열망하거나 소원하거나 바라면서 부르는 장면이 언제나 들어가거든요. 모아나라던가 아니면은 겨울왕국에서는 안나라던가.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뭐지? 디즈니 신곡인가?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찰리라는 공주가 자기의 꿈을 인트로로 부른다는 게 그 자체로 해즈빈 호텔 작품의 소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찰리의 캐릭터 그리고 이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노래 하나로 전부 압축이 되어 있고요. 이때만 해도 우리 찰리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는데 정말 지옥엔 해피한 날들이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모든 자신감에 넘치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후에 와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찰리야 다시 한번 고생했다. 미안해. 내 최애가 그 난리를 친 거니까 내가 미안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사실 찰리 정병의 1등 공신 1위가 복수였다고 생각해서 저희 첫 타자 첫 곡 저는 일단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즌 1의 첫 곡이라는 프리쇼들도 그렇고 이 노래를 듣고 한번 해즈빈 호텔 찾아봐야겠다라는 동기를 심어줬던 노래이기는 해요. 그러나 시즌 1의 다른 곡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제 취향을 떠나서도 이 곡이 갖는 오프닝 때문에 그 가치를 좀 높게 보여주고 싶긴 해요. 나 일단 A로 가라. 내려갈 수 있어요. Hell is Forever 같은 경우에는 해즈빈의 오프닝을 연 게 Happy Day in Hell이면은 Hell is Forever 하나의 대가리 깨져서 해즈빈을 보기 시작했던 사람이 가장 많은 곡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해즈빈을 유입된 곡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곡이 괜히 아마존 프라임 유튜브 채널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상과 함께 감상하는 느낌과 노래만 순서 들었을 때 감상하는 소감이 다를 수 있는데 아마존 프라임 채널로 가시면은 이 노래들을 애니메이션 영상과 함께 같이 풀로 감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려 Hell is Forever는 많은 지옥조 멤버들을 뚫고 우리 대아담 소리가 나올 정도로 4등 조회수를 등극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상 4등이에요. 조회수 1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5,126만에 현재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일단 S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기타 연주가
음악을 같이 긁는 것 같은 맛이 있어 이 노래가. 찰리가 하필이면 직전 곡으로 자기의 꿈을 소원한 뒤에 응 아니야 지옥엔 해피데이 같은 거 없고 영원한 거야 라고 때려박는 게 아담의 선전포고 같은 느낌의 노래.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대표 같은 느낌이죠. 자, 저를 확실하게 유입시켰던 노래입니다. 제가 처음 들은 곡은 스테이드건이었거든요. 지금도 어쩌다가 스테이드건을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뭔가 유튜브 알고리즘이었는지 트위터 알고리즘이었는지 이 자식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식처럼 옷을 입고 있고 이 자식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즐겨주시는 모든 해즈빈 관련 콘텐츠가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사실 벌써 S로 올리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객관적으로 제가 왜 좋아하는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거든요. 일단은 스테이드건 복스와 알레스터의 디스전인데 이게 정말 제작진이 똑똑했던 게 처음에는 디즈니 뮤지컬, 두 번째 곡으로는 락을 써서 최대한 시즌1의 노래들에서는 많은 장르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캐릭터도 많고 보여줘야 될 세계관도 많고 그 캐릭터의 서사들도 많다 보니까 그것을 뜨문뜨문 전달했던 방식으로 뮤지컬 장르의 노래를 설명하겠단 말이죠. 그래서 분량이 10분도 안 되는 복스가 가장 인기를 많이 끄는 캐릭터 중 하나에 등극한 이유, 그것은 스테이드건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감히 말해봅니다. 알레스터야 워낙 파일럿부터 기대한 사람들도 많았고 또 알레스터 자체가 매력적이다 보니 캐릭터만 놓고 봤을 때는 얘 때문에 해지호트 입문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은 이 스테이드건이 있었기 때문에 복스의 인기도가 시즌2 발매 이전부터 1년 10개월이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즌2 나온 시점에서 복스 팬들이 신기해요. 얘가 새삼 시즌1을 다시 보니까 얼마나 분량이 적었는지 더욱 역체감이 드는데 내가 도대체 얘를 어떻게 1년 10개월이나 넘게 좋아하고 있었을까? 당신 같은 사람 혼자 아니다. 여기 바로 있다. 내가 대체 얘한테 어디가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어디가 코가 깨어서 진짜 지금 생각도 어이가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마레프로스 유튜버 콘텐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해준 그 노래, 그 1등 공신, 사실상 시즌2 나오기 전까지 마구가를 차지했던 노래이니만큼 일단은 S를 주겠습니다. 이 노래만 대표 먹으면서 진짜 복수 생각했던 나도 징하다. 야 고삐 꽉 잡아라. 야 진짜 TMI 58,000자 8만 대장경 마려운 그 시즌 1의 에피소드 4가 왔는데요. 왔다 내 포이즌, 왔다 내 독. 자, 이 포이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이 TMI를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해즈빈 호텔이 그 파일럿이 나오고 시즌 1까지 나오기까지 무려 4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나름 준 공식으로 내준 노래가 있었습니다. 파일럿 시절에 엔젤 성우분이 체리밤과 함께 듀엣으로 부르는 어딕트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이즌이 엔젤의 단독곡이 나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딕트랑은 어떤 느낌으로 다를까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꽤 좋은 의미로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어딕트는 똑같이 발렌티노에게 시달려서 이제 중독이 됐지만 그래도 난 이 오늘 밤을 불살려서 살아볼 거야 해가지고 체리밤과 함께 그 엔젤이 그동안 받았던 고통 억압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는 자유를 외치는 것 같은 노래였었거든요. 근데 포이즌은 중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즌2의 가장 큰 반전을 위한 역할로 했던 것이 포이즌이었던 것도 생각하면은 더 묘한 기분이 들죠. 포이즌은 엔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엔젤의 내면이 어떻게까지 뒤틀려 있는지, 얼마나 많이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끈적하고 농염한 하풍의 노래를 담아낸 곡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가사 수익이 높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마존 프라임에 다른 노래들은 전부 애니메이션과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영상이 아닌 가사로만 나와 있습니다. 네, 가사 인포그래픽으로만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 포이즌 영상이 무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는 5위에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4,591만 회. 아무래도 엔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그 묘사 때문에 맵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시즌 1에서는 18세가 붙었던 유일한 에피소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딕트를 의식한 어느 정도 노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독이 나쁜 독처럼 들리잖아요. 독인 걸 아는데도 내가 끊어낼 수 없어서 자꾸 먹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마 엔젤에게 내가 대가리가 깨졌다 라고 하면은 이 노래가 무조건 1등 공신이지 않을까. 요거는 일단은 A에 놓고 S까지 올릴 생각을 하겠는데 제가 이 곡을 S에 바로 안 올린 이유가 있어요. 이 곡 바로 다음에 나오는 곡 때문이거든요. 일단 얘는 S 받고 시작합시다. 프라임 비디오 전체 채널 조회수 3등에 달하는 노래. 네, 조회수 5,671만. 원래는 이게 2등까지 있었다가 리스펙트레스한테 잠깐 뺏긴 거긴 한데 둘이 조회수가 비등비등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시즌1에 가장 많은 유입을 가져온 노래는 루저 베이비가 맞습니다.
일단 이 노래가 살짝 클리셰 비치기가 들어간 게 사람들한테 큰 임팩트로 남았던 것 같거든요. 보통은 이제 너 밑바닥 인생이어도 할 수 있어 이런 위로형 곡들이 많았는데 야 밑바닥 인생인데 뭐 어때? 나도 너랑 똑같은데 야 밑바닥 인생끼리 서로 상처나 잘 알아주면서 살아보자고 너도 루저고 나도 루저야 우리 다 루저야 라는 노래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식의 가장 위로를 많이 받았다. 엔젤한테도 그랬고 또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시즌1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에피소드가 4번째 에피소드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노래 둘도 들어가 있고 엔젤이라는 캐릭터로도 허스크라는 캐릭터로도 자신들의 처지를 깊은 서사로 그려낸 에피소드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상 깊게 보지 않았나. 실제로 해즈먼트 시즌 1 보시던 분들이 이때 허스크한테 정말 대가리가 많이 깨집니다. 엔젤을 위로하는 그 덤덤한 중년 아저씨의 매력. 아빠처럼 좋은 아빠죠. 좋은 아빠니 노린 게 정말 아닌데 공교롭게도 다음 노래가 아빠에 관한 노래네요. 자, Hell's Greatest Dad. 제가 볼 때는 프라임 비디오 채널에 1등 자리를 내줄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노래에는 서사라기보다 알레스터와 루시퍼의 투닥대는 어떻게 보면 유치하기까지 중요 아저씨들끼리 뭐 하는 거야 라고도 할 수 있는 자존심 강한 두 악마들의 랩과 뮤지컬 배틀인데 이게 장르가 일단은 죽여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렉트로 스윙. 또 이런 거 환장하잖아요. 이 노래는 무려 프라임 비디오에서 조회수 8,575만 회. 아마 내년 중으로 1억까지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프라임 비디오 명실상부 1등 영상입니다. 무조건 영상과 같이 감상해야 되는 노래. 루시퍼가 처음에 온갖 마술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알레스터가 그거를 맞받아치는 것과 둘의 색감의 대비가 아주 재밌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유치한 아저씨도 없어 진짜. 루시퍼와 알레스터의 관계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전부 이 노래로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 그걸 반증하고 있는 게 또 이 노래의 조회수가 아닐까. 사실 이때만 해도 시즌2의 진실이 드러나기 전이라 왜 저렇게까지 나대는데 남의 딸내미를 내가 당신보다 아빠 노릇 잘한다라고 개기는데 왜 루시퍼가 아무것도 안 하지? 그렇게 착한 악마인가? 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죠. 좀 고민이 되네요. S로 올리는 거는 애정 느낌이고 전반적으로 모든 노래들 사이에서 일단은 A로 주겠습니다. 일단 A로 주고 A로 주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B는 절대 아니야. 왜냐면 제가 일렉트로 스트링 장르에 환장하기 때문에 B까지 갈 노래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지금 A라인에 있는 거 보니까 Happy Day in Hell이 B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살짝 내리겠습니다. You Didn't Know. 이 노래는 가장 시즌1에서 뮤지컬의 스토리텔링을 따르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 이때까지 시즌1의 노래들은 저희가 살펴봤던 노래들은 대체적으로 대중성에 조금 더 치중한 노래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Whatever It Takes라든가 More Than Anything처럼 뮤지컬적인 측면을 다루긴 하지만 이 You Didn't Know는 등장하는 인물들도 굉장히 많고 아예 거의 에피소드의 스토리텔링을 뮤지컬로 끌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서사를 위한 장치로 이용됐다 하는 느낌이면은 You Didn't Know는 그냥 그 에피소드의 내용을 뮤지컬로 전개하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텐스하고 긴장감 넘치고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Hell is Forever의 깜짝 리프라이즈까지 팬들에게는 충격을 선사했던 노래로 남아있다. 일단 저는 A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도 짧아서 오히려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노래죠. 이때 Whatever It Takes에서 왜 저 연결점 없는 공통점 없는 둘이 노래를 불렀지에 빌드업이 처음으로 터졌던 노래입니다. 카밀라가 끼는 노래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라틴풍 부금이 좀 사기야. 베기에게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의지를 다졌던 거를 카밀라가 베기에게 스승과 제자 마냥 전수해주는 느낌이었죠. 이때 카밀라 머리 풀고 춤추는 게 진짜 올타임 레전드였어요. 카밀라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그 포부 그리고 앞에 Whatever It Takes로 깔았던 빌드업 때문에 더더욱 그 메시지가 와닿는 베기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뽑아주는 노래였기 때문에 이때 Out for Love 하면서 베기 날개 팍 펼쳐지는 것도 굉장히 카타르시즘에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피날레? 이거 S로 가야 돼요. 솔직히 이거 S 가야 돼요. 피날레. 저희 방송에 진짜 피날레로도 많이 불러드리고 있고 진짜 피날레라는 제목에 이보다 어울리는 뮤지컬곡 구성이 있을까?
진짜 시즌2 언제 나오지 기다릴 때마다 저를 가장 위로해준 곡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를 완벽하게 노래로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 보통 막 이렇게 3부작이나 크게 구성돼 있으면은 후속이 나올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는 전의 갈등을 끝내는 것과 현재 캐릭터들의 심정, 앞으로 다가올 위기, 이런 것들을 전부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앞으로의 이야기도 꼭 잊지 말고 기대해주세요를 이 피날레에 너무 잘 담았어요. 펜셔스를 잃어버린 찰리의 후유증, 그것을 위로하는 이제 아버지의 본격적인 역할을 해주는 루시퍼, 그리고 찰리의 그런 희생정신과 리뎀션을 이제 믿어주는 가족들, 다시 재건되는 호텔, 그 기회를 역으로 이용하려는 리즈, 아담에게 힘을 잃었지만 가장 꿍꿍이와 속내로 무언가를 다짐하는 알레스터, 마지막에 그 모두의 각자 미래를 그리는 하모니까지. 이 노래가 S가 아니면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때 해즈웨이 호텔 이제 진짜 완전 얘네 가족이다 라는 인상이 있었어요. 솔직히 시즌 1에 가장 애정하는 노래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피날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해즈웨이 호텔의 최애가 복수고 위즈일지언정 정말로 모든 캐릭터들을 사랑하거든요. 작은 조연조차도. 그게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피날레 들었으니 이제 has been guaranteed 들어야죠. 벌써 지금 S에 있는 거 하나 내려야 될 것 같아. 근데 솔직히 웬만하면 S는 변동이 없고 A에 있는 게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상 has been guaranteed, trust us 같은 표기로 쓰고 있는 노래인데요. 사실 이걸 A로 주잖아? 그럼 난 나머지를 좀 B로 내려야 돼. 이 has been guaranteed가 마찬가지로 시즌2의 인트로를 소개한 것도 한 거지만 새로운 갈등을 애니메이팅으로도 완벽하게 같이 표현됐어요. 이때 찰리와 위즈가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에서 그걸 화음으로 표현한 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때 찰리와 복스가 계속 시즌2에서 치고받고 하겠구나라는 예견을 완벽하게 들어맞게 해준 노래였다는 것만으로도 A의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이 찰리의 철학과 말에 있는 대로 딴지거는 노래 들으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느낌이구나. 이 노래가 선공개됐던 곡이었더니만큼 노래만 들었는데도 그 표현이 전달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A. 자, 일단 S 받고 시작해요. 아니 이걸 내가 S를 안 주면 누가 S를 주니까 그냥 위즈가 최애인 사람한테 이 노래는 콜럼버스의 신대륙이며 엘도라도의 황금 땅이며 티파니의 가장 큰 다이아몬드 캐럿과도 같은, 전 이 노래 지금도 듣거든요. 진짜 복수 지분 챙겨줄 줄 몰랐어요. 이 노래가 좋았던 거는 빌런 노래인데도 처음에 이 특유의 피아노 튠으로 복수가 살아온 시대랑 같이 발랄하게 시작해서 굉장히 즐거운 축제처럼 얘기를 합니다. 빌런이라고 무조건 음험하거나 약간 센 노래가 아니라 가사적으로는 여기서 복수가 자기 동료들한테 unholy trinity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원래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신성한 의미, 성령과 성자, 성부의 이름 이런 건데 우리 셋이 불경한 삼위일체를 이루어서 천국을 먹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흉계 가득 꾸미고 있는 상황인데도 특유의 발랄함을 부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 노래가 특히 더 좋은 이유는 사실 처음에 이 노래 시작할 때 발렌티노랑 벨벳은 계속 왜 우리가 천국을 해야 돼? 이러거나 관심을 안 보이다가 이 노래로 설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천국 먹을 수 있다니까? 천국 가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너네 원하는 거 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사실상 발렌티노와 벨벳을 자신의 계획에 합류를 시키는 노래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더더욱 설득력 있는 한때 교주였던 그 특성에 걸맞게 발랄하게 축제처럼 부르고 있죠. 이런 야망을 보여주는 노래가 좋았어요. 빌런의 시점에서 이렇게 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세라 컨페션은 저는 S를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무조건 S로 가야 돼요. 이 노래 하나로 세라의 캐릭터성이 완벽히 바뀌고, 저는 시즌2에 가장 깊이 있는 서사를 보여준 캐릭터는 세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입체적이고 이보다 인간미 있는 세라핌과 절대적인 캐릭터를 또 찾을 수 있을지. 이 노래가
그냥 뮤지컬 모든 곡을 통틀어서 저는 올타임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곡이 좀 핵심을 찌른 게 그냥 속죄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모든 종교 철학과 관념을 다 건드린 노래거든요. 노래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잘못을 저지른 나도 속죄라는 걸 할 수 있는가. 근데 이 노래에선 답을 주지 않아요. 속죄는 남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게 아닌 너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거다. 이 세라 컨페션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파트는 이 마지막 파트. 저 밑바닥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구원으로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가장 최고의 천사이자 천국의 모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고 가장 고고하게 있어야 되는 존재인 세라핌마저도 누구에게 참회를 고하고 누가 속죄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어떻게 자신의 죄를 잊고 갈 수 있는가, 그걸 나타낸 노래라서 이런 최고의 존재들조차 이런 고민을 안게 되면 이렇지 않을까를 보여주는 노래라 좋았어요. 그냥 이 노래 자체가 나한테 너무 충격이어서 처음 들었을 때는 바로 눈물 고였거든. 마지막 세라가 손 뻗으면서 주저앉는 장면이 저에게 있어서는 시즌2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남지 않을까. 자, 그 곡 옵니다. 시즌2 명실상부 조회수 1위, 스포티파이 조회수 5,200만 돌파. 시즌2가 나오기 전부터도 300만 리스닝이 돌파했던 그 노래. 사실상 시즌2 고티 올타임 레전드 그래비티입니다. 라이크 유와 세라 컨페션과 그래비티가 같은 에피소드에 들어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진짜.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천국 인물들의 노래가 이토록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시즌2 에피소드 2에서는 천국이라는 하나의 장소에 각자 다른 이상을 품은 셋의 시점을 노래로 풀었기 때문에 저는 에피소드 1, 2 보자마자 이 에피소드 1, 2 하나로 시즌1의 웬만한 에피소드를 다 이기는데라고 생각했던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뮤지컬 장르 해지빈이 뭔지 보여줄게를 지향하기 시작했구나. 그냥 완벽하게 뮤지컬로 가져가는 거나 그냥 해지빈은 완벽히 뮤지컬 장르구나 를 땅땅땅 못 박는 얘기였죠. 자, 온다 그 노래.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해지빈 호텔 시즌2를 이번에 유입된 분들이 있다면은 사실 이 노래의 공신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노래를 좋아하고 동인 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듣거나 보고 대가리가 깨져서 이거 뭐 하는 작품이냐 이러고 많이 합류를 해주신 게 보이거든요. 근데 파먹으면 파먹을수록 이게 도저히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설정이라 진짜 라디오와 TV의 현관이라는 것부터가 역사적으로 의식하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인데 심지어 그게 최신식 TV와 구식 라디오라고. 근데 둘은 정작 1930년이나 1950년대에 왔다고. 심지어 한쪽이 저쪽을 70년이나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파면 팔수록 그냥 오타쿠들의 심장에 올림픽 양궁 선수 10점을 계속 꽂는 사람 마냥, 양궁에 10점 너무 많이 꽂아서 카메라 렌즈를 으깨는 것 마냥 그런 똘똘 뭉친 정력으로 충전된 노래기는 합니다. 이 에피소드 나오고 온갖 해지빈 판이 뒤집어지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거기다가 더불어 이 Don't You Forget Reprise까지 스테이드건을 훨씬 능가하는 팬덤력을 보여주고 맙니다.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어도 되나? 이 생각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걸 공식에서 진짜 이렇게 갖다 줘도 되나? 그냥 보통 동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공식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이었는데 공식이 약간 동인의 공식화를 해준 느낌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고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제가 이미 영상에서는 따로 비하인드로 풀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은 그 자세한 속내가 궁금하면 다시 보기 채널이나 메인 채널 리뷰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Don't You Forget이 원곡보다 이 리프라이즈가 더 많이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때 아예 이 곡도 같이 공개되었던 거라고 하니까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한 번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던 거야. 리프라이즈는 보통 원곡만큼 인기를 모으기 쉽지 않거든요. 이미 알았던 곡을 다시 편곡하거나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근데 무려 해지빈의 가장 최고 인기가 많다고 할 수 있는 캐릭터들 중에서도 복스와 알레스터의 또 다른 스테이드건을 이은 현관에 닿은 노래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노래가 그냥 계속 그 시즌2 내내 쓰이거든요. 복스의 테마곡이 된 거죠. 사실 솔직히 말할까요? 도파민은 1등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곡이 지금 제일 기분이 복잡해. 얘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비평가 마리로서는 얘한테 좋은 점수는 못 주겠는데 이거는 노래를 평가하는 자리니까 그 평가는 에피소드로 했어야 되는 거고 노래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잠깐만요. 이제 시즌2 중반을 왔잖아요. 저희 교통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뒤에 남아있는 노래들 슬쩍 눈으로 흘겨봤을 뿐인데 그 정리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 같이 내립시다. 이렇게 안 하면 S가 과포화되고 말아. SS 등급이 없기 때문에 내려야 돼요. 난 진심이야. 일단 이렇게 교통정리했습니다. 네, 여전히 A가 살짝 과포하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바꿔 갈게요. 5화 나오는 노래 셋 다 저는 S에 넣어야겠어요. 이 매드웨터에서 포함해서 이게 지금 싹 다 S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단순히 최곡이라 S로 넣는 건 아닙니다. 다 근거가 있어요. 배드웨더스는 개인적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노래였거든요. 복스의 차력쇼를 넘어서 그 모든 오버로드들이 군중들이 쑥덕쑥덕대는 뮤지컬 장면이 있죠. 그런 노래들이 앞에 있기는 했는데 그걸 표현한 것 중에서도 가장 탑티어로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버로드들이 같이 서 있는 것도 좋았고 각자의 색깔과 개성을 그 잠깐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역대급 복스 성우분의 차력쇼였다고 생각해요. 이때 진짜 개깜짝 놀랐어. 너무 충격이었어 이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나중에 아마존이랑 그 공식에서 녹음 장면 영상을 보여줬는데도 그걸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르는 거야? 이 노래 모든 장르 대통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복스가 악당일지언정 빌런일지언정 진짜 개 열심히 산다가 느껴지는 노래였다고 해야 되나? 영업을 뛰잖아. 직접 영업을 뛰는 거거든 이게. 각자 오버로드들이 뭐 좋아하는지 취향 알고 가서 싸바싸바 하는 노래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괜히 복스테크 CEO를 하거나 그 구식 TV 머리로 지옥에 떨어져서 최신식 기술을 발전시킨 게 아니구나. 물론 카멜라 그냥 스페인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멕시코 옷 입고 가가지고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행동한 거 그거 좀 킹받긴 해. 차차차 이러니까 옆에서 벨벳이랑 발렌티노 하지 말라고 이러잖아. 사실 복스는 대표적인 기득권층 백인이거든요. 백인 중에서도 이제 그 시대에 엄청 잘 나갔던 인플루언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자기의 편견을 보여주는 장면도 들어가 있어 너무 좋았어요. 복스 포퓰라 이거 할 얘기가 진짜 존나 많은데요. 제가 유일하게 시즌2를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지금은 계속 시즌2를 아는 뇌로 살고 싶은데 몰랐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은 이걸 처음 봤던 순간일 겁니다. 이걸 처음 여러분이랑 실시간으로 봤을 때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복스 포퓰라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혼자 마치 단독적으로 시행하려는 왕처럼 나타나는 모습에 복스의 선동가적 기질이 완벽하게 녹아드는 노래거든요. 이 복스 포퓰라이는 들으면 들을수록 노래가 진짜 진국이에요. 앙상블 뒤에 갈수록 쫙 깔리면서 점점 쌓아나가는 화음도 그렇고 일단 곡이 굉장히 웅장해요. 그러니까 이 노래만 들었을 때는 얘가 나쁜 놈이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모르는 사람한테 이 노래를 들려주면은 진짜 복스가 마치 지옥 사람들 편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왕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잖아. 해가지고 나도 곡을 듣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복스의 그 졸리하고 신난 튠에 같이 말려 들어간 느낌? 그래서 곡 분위기가 확 환기가 돼요. 제가 마레가 사실 이 노래를 시즌 1, 2 통틀어서 저는 박스 포퓰라이가 저한테 S급 1위예요. 제가 원래 뮤지컬 장르를 빠지기 시작한 이유가 이런 앙상블과 단체의 웅장한 느낌을 좋아해서 뮤지컬 장르에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갈증을 채워준 데다가 내 최애까지 이 정도 지분으로 챙겨준다? 솔직히 오타쿠 기준에서는 거의 전 세계 나라를 구한 급의 도파민이긴 해요. 이게 그냥 말이 안 돼. 솔직히 지금도 가장 저는 많이 듣고 있고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역시 박스 포퓰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할 거예요. 박스데이는 어떤가요? 박스데이도 미쳤죠. 박스데이를 들으면은 그냥 그날 말에는 없어요. 박스데이를
일부러 좀 멀리하고 있어요. 박스 파퓰라이 다음으로 좋아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박스 파퓰라이도 Mad With Us도 Don't You Forget Reprise도 내 기준에서는 데일리로 듣기 굉장히 좋거든. 작업하면서 듣거나 내 산책하면서 유후 이런데 막상 들으면은 진짜 알파 오메가 진짜 상남자 광공 진짜 대디력에 기절합니다. 이게 존나 말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 몇 초를 위해서 한 달을 깎아야 됐던 애니메이터들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내가 좋아했던 최애를 이렇게 보답받아도 되나? 지금도 그 5, 6화를 실시간을 봤을 때 기억이 좀 날아가는데 그중에 아마 5화의 기억이 가장 많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막스레이는 군중의 목소리는 곧 신의 목소리라는 그 실제로 있는 격언을 완벽하게 막스의 이름을 써서 노래로 만들어냈고,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이 막스란 이름을 줬을 때 애초에 이런 타이틀을 줄 생각이 있었을까? 시즌1이 나온 단계에 사실 시즌2의 노래 절반 이상이 완성돼 있었다고 했으니 시즌1과 함께 그리고 있던 큰 그림이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막스레이는 일단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박스 파퓰라의 앞에 나왔던 루시퍼의 노래를 그대로 파쿠리한 노래인데 얘는 리프라이즈가 아닙니다. 사실 리프라이즈라고 해야 되지만 일부러 그런 제목을 공식에서 주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거를 복스식으로 마음대로 편곡해서 갖다 쓴 거예요. 심지어 복스가 진짜 교활한 게, 복스 포퓰러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왕이 아니야, 여러분의 목소리를, 군중의 목소리를 들어줄 지도자지, 이런 식으로 꼬셔놓고 박스데이에서는 왕의 노래를 그대로 써다가 자기가 Motherfucking King of Hell이라는 대사까지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오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쳤는데, 네, 이거 얘기하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 진짜 여기서 교통정리 한번 더 해야 되나 생각 중인데, 이거는 200% 제 취향이니까요. 이게 시즌2가 너무 노래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어. 그냥 난 이게 개인 선호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솔직히 내기에는 거를 노래가 단 하나도 없었거든. 일부러 이거를 수록곡용으로 만들었다 이런 인상을 받은 노래가 하나도 없었어. 노래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즌1보다 전반적으로 다 상위 호환된 느낌들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 러브 인 어 바로는 바로 S 갑시다. 러브 인 어 바로는 솔직히 막스 파퓰 다음으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노래가 그냥 말이 안 돼. Love in a Bottle은 허스크 성우님의 솔로곡이 주어져서도 너무 좋았고, 제가 좀 그런 노래를 또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중독을 극복하거나 중독된 거를 예술로 승화한 노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곡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Love in a Bottle이 진짜 도박과 술 중독자의 시점을 허스크 성우님의 말도 안 되는 미성의 저음과 감정 연기선으로 완벽한 곡으로 만들어진 느낌. 사실 시즌2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Love in a Bottle 꼽으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일단 제가 또 좋아하는 환장하는 일렉트로 스윙의 재즈풍 진하게 담아내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날 막을 거 없잖아, 그냥 퍼마시고 즐길래, 이 감정을 그대로 노래로 표현한 느낌. 시즌1 때 허스크 팬들 안 그래도 대가리 깨졌는데 러브 인 어 바로로 그냥 내 머리를 바로로 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나는 허스크 엔젤의 관계에서 너무 좋은 게, 허스크 엔젤이 같은 에피소드에 나오는 거는 언제나 두 곡이 하나로 완성이 돼요. 너무 아름다운 관계성이에요. 이 노래도 굉장히 깊어요. 듣고 있으면 바로 위스키 꺼내오고 싶고, 이런 재즈 곡으로서도 체급이 말이 안 되는. 포이즌과 루저 베이비의 관계성이 뒤집혀진 것도 이 두 노래가 페어로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본인을 무너뜨리는 노래 포이즌에서 루저 베이비로 마음을 다잡아준 게 허스크였다면은 시즌2에서는 마음을 완전히 풀어버린 허스크를 다잡아주는 게 엔젤이었죠. 이지는 저는 일단은 A 상위권에 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백이만의 그 특유의 라틴 부음과 스윙잉 재즈 같은 느낌도 정말 좋고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자, 에피소드 7. 정말 애정하는 에피소드기도 해서 일단 둘 다 S 받고 시작할게요. 이거 또 교통정리해야 돼. 안 돼! 교통정리 못해. 갈라! 내가 S 거포화되면 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배짜! 시즌 1, 2 합쳐서 하는 거니까 이게 맞아 근데. 브라이로는 말이 필요 없죠. 우리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유일하게 생각하는 오게티? 이거는 다른 노래들 대체적으로 따라 부르기 쉽거나 감상하기 쉬운 거에 비해서 이거는 진짜 복수 성우가 혼자 부르려고 만든 이기적인 노래가 많다.
이 노래에 굉장히 아이러니가 있는데 가사는 굉장히 동기부여적이거든요. 아 진짜 노래 분위기랑 싹 다 빼고 가사로만 들으면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해야만 해. 너의 의지가 있는 곳에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게 아니잖아. 너의 의지가 있는 곳에 뜻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물론 중간에 몇몇의 목을 그어야지 막 이런 표현이 있긴 한데 굉장히 건설적이고 자기 개발적인 노래예요 사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점을 꼽자면은 이 노래는 복스가 예외적으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자리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부르는 곡이거든요. 이때 루시퍼한테 긁혀가지고 failure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꿍얼꿍얼대다가 아니 난 반드시 더 높은 곳에 오를 거야. 더 빛나는 존재가 될 거야. 라는 야망을 부른 노래인데 앞에 그 어떤 노래들보다도 가장 날 것 그대로의 복스를 담은 곡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과거 서사를 보여주는 것도 복스가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끝이 없는 향상심을 마음껏 자유롭게 보여줬기 때문에 가장 복스가 날뛰었다고도 할 수 있는 노래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복스 그 춤이 이제 여러 개 밈이 돼가지고 굉장히 케이팝 아이돌처럼 춤을 춘다. 로리캄이랑 이제 같이 합성된다 이러는데 왜 복스가 저런 춤을 췄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 복스를. 자기 혼자 자신의 야망에 도취돼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춤인 거야 그게. 그게 가장 복스다운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항상 갈망했던 처음 비스한테 얘기했던 난 아직도 내가 그 신에 가까웠던 기분을 잊지 못해. 그때만큼 신에 더 가까웠던 적이 없었어. 그 기분을 너희랑 나눠주고 싶어. 했던 그 당시의 심정을 담아낸 노래 브라이더. 노래 자체도 너무 맛있고 노래 난이도는 시즌2 노래들 중에서 가장 어렵지 않을까. 직접 다 불러보고 하는 얘기지만 자, 딱 2개 남았나요? When I think about the future. 이 노래는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분량적인 아쉬움을 빼면은 이게 정말 그 큰 거사를 치르기 전에 각자의 각오를 다잡는. 그러니까 You Didn't Know는 갈등의 위기를 보여주는 거라면은 이거는 각자 노래들을 같이 쓴 메들리예요 사실. 근데 전 이런 장르 되게 좋아하거든요. When I Think About The Future라는 그 음을 빼면은 다가오는 거사를 치르기 앞선 결연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도 이 노래는 되게 좋아했어요. 좀 왔다 갔다 정신이 없을 수 있다는 공감. 장르가 휙휙 바뀌는 느낌. 근데 제가 장르별 메들리 자체를 선호해서 저한테는 이거 A입니다. 그리고 너무 그 느낌이 잘 살아있어. 이제 진짜 무슨 전장에 나가기 직전에 각오를 다지는. 시작은 호텔조로 하는데 마무리는 또 세라에서 끝내는 것도 좋았습니다. 중간에 복스가 외면했던 비스 챙겨준 것도 좋았습니다. Hear My Hope. 간만에 저는 이런 노래가 나와서 좋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은 도파민을 많이 찾고 어떻게 보면은 왕도물이라고 하죠. 약간 해즈빈에서도 쓰잖아. Power of Friendship으로 극복하는 거 지금 그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해즈빈이 오히려 이런 굉장히 희망찬 노래를 만들어주고 보여줘서 저는 되려 좋았어요. 오히려 그런 클리셰를 비틀고 피폐하고 좀 어두운 장르를 타는 게 너무 많아졌다고 생각하거든 또. 그 사이에 되게 오아시스 같은 다른 작품들이 사막 같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야. 불닭이 한창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서 밀크티 같이 나타난 노래. 그래서 이 노래의 호불호가 생각보다는 많이 갈렸거든요. 노래의 퀄리티보다는 이 노래로 이어지는 전개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때 당시 내가 피폐한 스토리를 많이 먹어서 좀 억발을 했나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몇 번을 봐도 난 그냥 좋더라고. 무엇보다 계속 작은 그룹에서만 이루어졌던 찰리의 가르침이 모두가 힘을 합치는 작품이어서 제가 그랬죠. 시즌2는 찰리가 주도적이지 못했던 게 시즌1의 찰리의 주도성을 캐릭터들이 나눠 가져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노래가 저는 Hear My Hope였다고 생각해요. 찰리가 흔들려도 찰리의 의지를 이어받은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즌2는 마무리되고 수습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때 아벨 각성 서사도 사실 전 너무 좋았어요. 물론 시간상 어쩔 수 없이 아벨의 각성을 좀 압축한 감이 없지 있지만 절대 이때 아벨이
급발진으로 여기서 갑자기 이건 아니에요. 아벨은 이 시즌2 내내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받을 그릇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계속 누구보다도 우유부단했고 너 말도 맞고 제 말도 맞고 굉장히 애겐애겐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피를 흘리거나 싸우는 거를 피하고 싶었는데 사랑만큼 해제빈 호텔에서 또 중요한 주제가 뭐였냐? 시즌2는 방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펜셔스가 시작한 시즌2를 생각해보면은 펜셔스의 지옥에 떨어진 사유는 방관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아벨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에서 나서는 걸 선택했는데 그것은 본인의 의지만이 아니라 앞에 아벨이 받았던 모든 영향 때문이었고 거기서도 결국 찰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 노래에 들어있는 아벨의 각성소상 굉장히 중요해요. 시즌2를 관통하고 있는 또 다른 주제예요. Hear My Hope 자체가 그래서 나서는 오버로드들의 모든 의지를 담은 노래이기도 하거든요. 지켜만 봐선 안 돼. 무언가를 해야 해. 유일하게 그 마음에 안 들어하는 복스. 심지어 벨벳과 발렌티노조차도 나서죠. 정확히 이 둘이 합류하면서부터 곡 분위기가 스콤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모든 지옥이 함께해서 노래를 불렀다는 걸. 와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사랑한다고 해야겠죠. 제가 사랑에 맞이하는 해즈빈 호텔 미국 애니메이션 시즌 1 앤 2 노래 티어표를 모두 완성했습니다. 유후! 솔직히 이 노래로 또 해즈빈 호텔 유입들이 계속 들어오고 또 해즈빈 호텔을 보다 보니 노래를 계속 들으면서 다음 시즌까지 멀게 느껴질지언정 노래로 계속 추억하는 그게 가능한 장르가 아닐까. 노래가 너무 맛있다. 아무래도 캐릭터, 서사, 감정선, 성우, 연기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레가 해즈빈을 좋아한다는 걸로 또 유입되신 분들도 있고 마레가 좋았는데 해즈빈도 같이 좋아하게 된 용mer도 많은 거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근본의 노래, 성숙한 노래, 섹시해진 노래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린 저 마레 플러스만의 시즌 1 앤 2 티어표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다? 사실 이 등급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해즈빈 호텔 노래는 그냥 다 맛있다. 반박시 님들 말 다 맞음. 안녕. 그때까지 안녕.